지난 7, 8년 동안 손흥민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는가. 내가 그런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다. 또 당해선 안 되라는 심정이 나를 지배했다. 맨시티 킬러 손흥민 선수를 상대한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뿐 아니라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6번의 홈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었던 토트넘이 이제 마치 하나의 막을 내리듯 맨시티에게 첫 패배를 기록하자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경기 후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손흥민 선수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과 다르게 침울한 표정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과르디올라 감독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부 토트넘 극성 팬들은 홈에서 패배한 팀의 캡틴이 상대팀 감독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팀 감독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리액션을 안 해줄 수 없다는 분석과 함께 무엇보다 영국의 대형 매체들은 이 놀라운 장면에 대해 손흥민 선수의 이적 소식과 함께 심상치 않은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8시즌을 활약한 토트넘의 아이콘 손흥민. 그를 둘러싸고 엄청난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몇 년 전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라고 밝혔던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이적을 추진하던 시즌 토트넘이 만약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했다면 이적 가능 조항이 발동되며 적극적으로 비딩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혀 큰 화제가 되었다. 연장 옵션이 발휘되지 않으면 이번 여름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손흥민과 자력 우승이 가능해지며 전무후무한 프리미어리그 4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웃으며 나눈 긴 대화는 수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타공인 강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나 맨시티 킬러라는 별명으로 세계적 명장 펩 과르디올라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손흥민 선수와 펩 과르디올라의 맞대결이자 최근 엄청난 이적설의 주인공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마지막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상대가 다름 아닌 뜨거운 이적설 구단인 맨시티라는 점에서 유럽 축구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는데요. 예상대로 맨시티는 강했지만 토트넘은 한 수위라는 평가를 받은 맨시티를 상대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특히나 지난 경기 벌리전에서 미친 듯한 돌파 성공과 빅찬스 메이킹 5회라는 압도적 스탯을 선보였었던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는 전반전에는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승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맨시티라는 팀을 상대로 선제 실점을 기록하면 얼마나 경기가 힘들어지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토트넘은 그동안과 다르게 엄청난 집중력으로 맨시티와 대등한 경기를 펼칠 뿐 아니라 전반 25분까지 점유율을 7대3을 가져가며 맨시티가 완전히 자신의 축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양팀 모두 전술적 치열한 공방전을 보냈지만 또 치열한 중원 싸움과 상대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격에서 슈팅 마무리까지 많은 기회를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일부 축구 팬들은 토트넘이 4연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술적 변화를 가져가는 시도를 했다면 4경기를 모두 패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맨시티를 상대로도 대등하게 싸워내는 토트넘 선수들의 집중력을 극찬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결국 두드리던 맨시티에게 역습을 허용한 토트넘. 맨시티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데브라이너의 패스를 홀란드가 마무리하며 1대0의 리드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정말 중요한 찬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왔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후반 맨시티의 실책 장면에서 폭발적 스피드로 상대 골문을 향해 달려갔고 1대1 찬스에서 날린 회심의 슈팅이 아쉽게도 상대 키퍼 선방에 막히며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득점 직전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질주 장면에서 이미 PTSD가 와버린 모습으로 경기장에 드러누워버리며 실점을 예상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기회가 떠나간 토트넘은 페드로 포로의 아쉬운 식책으로 페널티킥을 헌납한 후 홀란드에게 추가 실점하며 0대2로 패배한 것입니다. 결국 주변 동료 선수들의 아쉬운 모습에 이번 시즌 토트넘의 마지막 홈경기이자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희망을 잡고 있었던 이 경기에서 패배하며 이제는 유로파리그로의 진출이 확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좋은 성적임에는 분명하지만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켰다는 점과 특히 시즌 막판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모습은 팬들로 하여금 아쉬움을 삼키게 하였는데요. 게다가 계속되는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 협상 부진과 그동안 강팀 킬러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토트넘의 변화는 다음 시즌에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결국 시즌 초반 돌풍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고 유로파리그 진출이 확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영국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챔피언스리그보다 유로파리그가 더 좋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대부분이 토트넘의 팬이 아닌 손흥민 선수의 팬인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토트넘이라는 팀이 검증된 감독이 아닌 변방리그에서 활약하던 감독을 큰 지출 없이 데려와서 한 시즌 동안 경질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며 5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성과이고,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캡틴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유로파리그 진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토트넘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무관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UEFA 리그 랭킹 중상위권에서 많은 팀들이 나오고, 토트넘 입장에선 제대로 준비하면 해볼 만한 대회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비해 대회의 권위는 예전 챔피언스 리그 하부리그 성격을 벗어나 어엿한 UEFA 클럽 대항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타이틀의 가치도 빛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과 함께, 우승팀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본선 티켓을 거머쥔다는 메리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남은 것은 최종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을 기록하고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지을 뿐 아니라 한 개의 어시스트를 추가해 텐텐클럽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펼쳐진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점을 집중하였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과 다르게 침울한 표정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과르디올라 감독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일부 토트넘 극성 팬들은 홈에서 패배한 팀의 캡틴이 상대팀 감독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팀 감독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리액션을 안 해줄 수 없다는 분석과 함께, 무엇보다 영국의 대형 매체들은 이 놀라운 장면에 대해 손흥민 선수의 이적 소식과 함께 심상치 않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아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으며, 최근 인터뷰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고 싶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것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트로피를 향한 열망을 나타냈으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결국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 영입을 알아보고 있을 정도로 손흥민을 잃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ESPN의 해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도 맨시티는 너무도 강력했다는 평가와 함께, 맨시티의 홀란드와 토트넘의 손흥민 두 선수는 모두 리그 최정 상급 피니셔이지만 주변 동료들의 클래스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또다시 우승을 도전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케빈 더브라이너의 부상과 예상치 못한 징계로 인해 시즌 초반 쉽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시즌을 치르며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팀이 적응해 나가는지, 그러면서 승점을 얼마나 획득하는가가 챔피언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는 극복을 하며 리그 1위를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토트넘은 선수층의 한계를 드러내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방 수비수들의 스피드가 현격히 줄어든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손흥민까지 수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그가 시즌 초반 보여주었던 환상적인 원터치 피니쉬를 기록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세계 최고의 클럽이자 명장인 펩 과르디올라는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극찬해왔으며,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적이 다가옴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계속되는 홀란드의 빅찬 스미스와 부상 소식, 무엇보다 큰 경기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만 멀티골을 뽑아내는 모습은 강한 팀을 상대로 원맨쇼 활약을 펼치며 승점을 가져오는 손흥민 선수와 너무도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토트넘의 오랜 팬들 또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든다는 글들이 계속해서 토트넘 최대 팬 사이트에 올라올 뿐 아니라, 그동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받은 사랑을 토트넘의 연고인 북런던의 노숙인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기부해왔던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앞으로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했었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동들을 이제는 맨시티나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고 한다는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레비 회장에게 분노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탑클래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